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3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문자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자열을 어디에 담을 것이냐, 결국은 포인터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문자 배열에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포인터에 담을 때는 이게 문자열 상수라서 뭐라고 했어요? 즉 텍스트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정이 불가능해서 만약에 수정을 하려면 새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요거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려면 문자 배열에다 문자열을 넣고 특정 부분을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될 거고요. 얘는 데이터 세그먼트는 읽고 쓰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문자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형과 직접형이 있습니다. 문자 입출력 함수의 종류에는 임시 기억 장소인 버퍼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관, 처리하는 버퍼형과 버퍼 메모리, 이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직접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에 보면 앞에 버퍼가 있다고 하죠. 이 버퍼가 뭐예요? 완충작용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퍼가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버퍼 메모리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버퍼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메모리입니다. 버퍼가 완충작용할 때 쓴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듣다 보면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이게 다운을 받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링 하는 과정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속도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여하튼 그럴 때도 버퍼링이라고 하는 말이 요 버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앞에는 빠르고 뒤에는 느릴 때 이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애가 버퍼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버퍼링 표준 입출력 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스캔F하고 프린트F가 버퍼형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자, 임시 기억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자, scanf _s의 입력 함수는 계속 사용할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임시 기억 장소인 버퍼에 엔터 값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엔터 값도 같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엔터 값 때문에 두 번째 scanf에서 입력받은 애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을 입력받고 싶은데 이 엔터를 치는 걸로 인해서 두 번째 scanfs에 엔터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엔터는 말 그대로 내가 버퍼에다 다 넣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걸로 엔터를 치는 건데 이 엔터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계속 사용하려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방법을, 이 엔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ge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엔터 값을 지우고 그 다음 들어가 있는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사용된 scanf 앞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하나 두고선 %d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엔터 값이 여기에 이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고 그 다음 숫자나 뭐 문자를 입력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C 언어에서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버퍼 메모리는 컴퓨터 CPU와 주변 장치 사이에 발생하는 전송 속도의 차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버퍼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 입력받으면 하나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한 곳에다가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엔터가 입력되면 그 안에 입력 받아놓은 것을 스트림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요것만 스트림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0개의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그럼 그 1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버퍼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잠시 기억 모아놨다가 한 번에 그 차여있는 버퍼에 있는 문자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치면 여기 A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A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B를 치면 여기 B가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 있는 것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C라고 되어 있죠. %C니까 하나의 문자죠. 하나의 문자를 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는 거고 사이즈 M, 즉 1바이트죠.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걸 통해서 뭐예요? 출력, 모니터에 출력을 할 거예요. 이게 표준 출력 함수죠. 그래서 요거 역시 어떻게 해요? 출력 버퍼에 쌓아놓고 한꺼번에 처리해서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를 치면 그 엔터 값이 입력하는 문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차가 있고 푸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입출력 함수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스캔F나 프린트F는 모든 형태의 입력값이나 출력값을 할 수 있어요. 범용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차나 푸차는 결국은 뭐냐면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함수인 거예요. 우리가 칼이라고 했을 때 뭐 연필 깎는 칼, 그 다음에 무 자르는 칼, 그 다음에 뭐 조그만 나무나 이런 걸 잘라내는 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각각의 용도에 맞게 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범용용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칼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버퍼형이 되는 문자, 여기 문자죠. 이건 사실은 다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거기 서식 %D냐 %C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를 내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문자만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개차, 푸차, get은 뭐 입력받는다는 뜻이죠. 가지고 온다. 풋은 밀어낸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차는 뭐 문자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딱 보면 이거는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구나. 여기는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버퍼형은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야만이 그 버퍼에 쌓여있는 입력받은 애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 값도 이 버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개차에다가 엔터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개차를 실행하지만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차는 반환형이 인트형입니다. 그래서 인트형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트형으로 선언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get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력이고 push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헤더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굳이 따로 헤더 파일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스캔F나 프린트F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퍼 메모를 사용하는 문자 입출력 함수인 get차와 push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get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를 A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럼 그 A를 출력하고 싶을 때 push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엔터를 입력받고 싶을 때, 엔터를 입력받아서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개차만 쓰시면 됩니다. 어디에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실행해주면 실행되고 끝내버립니다. 그 뒤에 가서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 프로그램을, 그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자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안내문을 써준 거고요. 개차라고 해서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습니다. 요거에는, 자, printf에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순수하게 요 문자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 문장이고, 요것이 바로 요거 A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내가 입력한 거예요. 이거는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개차를 통해서 A가 입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문자에 A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EOF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EOF는 사실은 뭐냐면 end of 파일의 약자입니다. 파일의 끝,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EOF 문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형을 int형으로 선언해 줬고요. 우리가 컨트롤 Z,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뭐 하다가 뭐 강제로 종료시키고 싶을 때 보통 컨트롤 Z를 씁니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면 EOF 문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 EOF 문자를 받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종료를 시키는 프로그램 짜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1이라고 하는 반환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저 while문인데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우선순위가 가로죠.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 입력받으면 그 문자가 여기 문자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뭘 해요? EOF하고 비교를 하죠. 네가 입력한 그 문자가 EOF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 문자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else문을 실행을 안 하겠죠. 그 다음 다시 반복을 합니다. 또 추가로 입력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문자에 들어가고 그 문자가 EOF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S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S가 여기 푸차에 의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입력을 하고 출력하고, 여기 입력을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K를 입력하고 K를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자가 컨트롤 Z를 같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는 겁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표시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고, 그 입력이 되면 EOF랑 같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같아버렸죠. 같으면 여기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된, 아니, 같으면 실행이 안 되니까 else문이 실행돼요. 그럼 브레이크문을 만나죠.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printf문이 있어요. 그 printf문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입력받은 그 문자가 뭐냐라고 그 문자를 출력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Z는 -1이라는 거죠. -1이 입력됐다. 그죠? 그래서 -1이 입력돼서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그 -1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이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좀 잘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 중단을 해야 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한반복을 시켜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무한반복을 해놓고 그 조건에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자, 그러면 계속 무한 반복을 실행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컨트롤 Z를 통해서 종료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언더바 get ch, 언더바 put ch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직접형 단일 문자 함수입니다. 즉,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림으로 바로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C 언어에서 문자 입출력 작업을 위해 스트림을 통해 물리적 장치를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함수를 쓰려면 con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하기 전에 헤더 파일 추가할 때 샵 include 요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줘야 되고요. get이라고 하는 말은 입력받는다는 거, put이라고 하는 말은 출력한다는 얘기고, 여기선 차라고 안 돼 있고 ch, 차의 약자 ch만 쓴 겁니다. 여기 2는 뭐예요? 에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그 에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쓰고, 에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2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버퍼가 없죠? 입력하게 되면, 그 A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바로 스트림을 통해서 여기에 입력이 되고, 그럼 여기 M이라고 하는 변수에 A 값이 들어가고, 그 A 값을 출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요런 직접형 표준 입출력 함수는 무한반복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자, 이 엔터 값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on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줬고요. 자, 왜냐하면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추가를 해준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자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자, 문자를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아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에코 기능이 있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고 역시 출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에코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입니다. 에코 기능이 없으면, 자, 어떻게 돼요? A를 입력해도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에코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력을 하면 입력된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입력한 게 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을 했는데 몇 개의 문자를 입력했는지도 알려주고 싶지 않고 무엇을 입력했는지도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걸 쓰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이 문제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getch라고 하는 에코 기능이 없는 입출력 함수를 통해서 OP에다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엔터죠. 엔터. 자, 엔터가 아니라면 여기 계속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지금 내가 뭘 입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입력된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S라고. 그리고 여기선 %D라고 했으니까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입력을 합니다. 여기 뭘 입력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문장에 의해서 K값이 입력됐다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됐고 내가 또 무엇을 입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요거를 출력했기 때문에 U라고 하는 문자가 입력된 것을 알 수 있고 ASCII 코드 값은 117이라고 계산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 엔터 값이 결국은 OP가 엔터 값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while문은 빠져나오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무한 반복해서 문자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엔터를 넣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고, 에코 기능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입력했는지 알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입출력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엔터를 기준으로 해서 버퍼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스캔F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엔터 값도 입력 값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개차나 또는 그 다음 스캔F에서 공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의 입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더바 get ch가 있고 언더바 get che가 있습니다. 에코 기능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죠. 자, 얘네들은 버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되는 대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검사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라든지 비밀번호 넣을 때 얘네들이 뭘 넣었는지 어떻게 알고 비밀번호가 너무 짧습니다. 비밀번호 생성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런 함수를 통해서 입력된 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비밀번호 넣을 때 문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영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숫자를 넣지 않으면 숫자를 안 넣었다고 나오죠. 그거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is죠. 물어보는 겁니다. A, L은 뭐냐? 알파벳입니다. 넘은 뭐냐? 넘버, 숫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입력된 게 문자나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면 거짓이 반환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맞으면 참이 반환이 되겠죠. 그럼 뭐 거짓이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특수문자.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죠. 아이디에 특수문자 못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느낌표라든지 샵이라든지 골뱅이. 요즘에는 이메일도 아이디를 쓸 수 있으니까 골뱅이는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거짓이 반환될 것이고 오직 문자나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참으로 반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is 알파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예요? 문자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란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s 어퍼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문자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란 얘기예요. 소문자이면 거짓이 참이고 소문자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대문자로만 아이디를 만든다. 이럴 때 소문자를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는 거죠. 소문자를 입력했다. 그런 거 체크할 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16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X는 16진수. 그래서 16진수는 0부터 9, 그 다음에 10 대신에 A를 쓰고 11 대신에 B를 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F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자면 숫자는 문자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is blank. 자, 블랭크죠. 뱅크가 아니라 블랭크는 뭐냐면 공백이 존재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 컨트롤이란 뜻의 약자입니다. 컨트롤의 모음은 빼고 자음만 쓴 거죠. 컨트롤의
약자를 쓴 거죠. 그래서 제어 문자가 존재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 프린터. 빈칸을 포함해서 인쇄될 수 있으면 참, 인쇄될 수 없으면 거짓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구두점, 콤마라든지 점이라든지 느낌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합니다. 아스키 코드 값이면 참, 아스키 코드 값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함수의 이름만 봐도 대충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검사하는 함수는 여기 C type.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선언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is로 시작된다. 그래서 검사 결과 참이면 0이 아닌 값, 보통 우리가 0이 아닌 값을 참으로 보고 0을 거짓으로 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r number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문자나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입력받은 문자가 OP에 저장되고 그 OP가 지금 문자나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 즉 문자나 숫자가 입력됐다고 한다면 참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력된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이 실행이 될 거고, 그 OP 값, 입력된 문자의 값을 출력을 하겠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골뱅이를 입력했더니 골뱅이가 출력이 되고 알파벳이나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요 두 번째 문자열을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를 입력한다면 A는 숫자 또는 알파벳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검사하는 문자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헤더 파일이 추가가 돼 있어야 되고 개차를 통해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여기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파벳이 입력됐는지를 확인해요. 확인해서 알파벳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알파벳이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별하고 싶어서 대문자냐고 물어보는 거죠. 대문자냐고 물어봐서 대문자이면 대문자가 출력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문자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입력된 게 알파벳이 아니라면 요게 실행돼서 알파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출력할 수가 있죠. 내가 입력한 게 영문자인데 무조건 대문자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문자일 때는 그냥 출력하면 되고, 소문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스키 코드 값을 차이만큼,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의 차이만큼 더해주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소문자를 입력해서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이런 함수를 써서 아스키 코드 값을 증가시켜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대문자니까 대문자라고 하신 거고, 여기 만약에 소문자 S를 넣었으면 소문자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럼 요 문자열이 출력돼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AND라고 하는 특수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밑에 맨 마지막 문자열이 출력되었습니다. is contro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제어 문자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덱스하고 C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문자열을 이렇게, 요건 뭐예요? 문자 배열이죠. 문자 배열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출력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출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결국은 이 값이 0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끝이 아니니까 여기 만약에 처음에 K이면 K 값을 여기서 이제 이게 K 값이죠. 여기가 처음이 K니까. 그럼 K가 뭐냐? is 컨트롤이냐? 제어 문자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아니면 인덱스만 올라가요. 두 번째 역시 아니죠. 세 번째 역시 아니죠. 네 번째 역시 아니죠. 이렇게 쭉 체크돼요. 그러다가 요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요 조건이 만족이 되죠. 만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CNT 카운터가 하나 증가하죠. 0에서 1. 즉 제어 문자가 맞다. 그리고 제어 문자를 처음 만났다. 해서 여기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요 문자를 만나면 역시 또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아까는 1이었는데 또 만났으니까 이거를 하나 증가시키니까 2가 여기 저장이 되겠죠. 얘는 요 문자 배열을 이동시키는 때 사용해주는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맨 마지막은 뭐예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널 문자가 들어있다고 했죠. 즉 0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값이 0이니까 결국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그죠? 0은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문자열의 끝을 만나면. 그리고 나서 요게 출력이 되는데 제어 문자는 몇 개? CNT가 아까 카운트 한다고 했죠? 2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변환 함수입니다. 아까는 대문자, 소문자를 바꾸는 방법은 그 차이만큼을 더해주거나 빼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to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변환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변환 함수인데 알파벳 대문자를 소문자를 바꾸거나 소문자를 대문자를 바꿀 때 사용합니다. 역시 이 헤더 파일에 존재하고 있고요. to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입력된 것을 모두 다 대문자로 바꾼다는 거죠. 대문자면 그대로 두겠죠. 대문자니까. 자, 이렇게 되면 to roller라고 하면 이거는 소문자를 모두 문자 소문자로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문자면 그대로 두겠고 대문자였으면 소문자로 바꾸겠죠. 요거는 ASCII 코드 값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o라고 하는 접두사를 통해서 문자를 변환할 수도 있다. 요것을 활용해서도 바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SCII 코드 값으로 반환을 했을 수도 있고 요 경우는 뭐 출력할 때 %d라고 써주면 사실 ASCII 코드 값으로 반환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여기다 넣고 그것이 알파벳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파벳이면 알파벳이 맞다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입력된 문자가 소문자인 경우 소문자 이게 참이면 그러면 대문자를 바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소문자 A가 입력됐으면 대문자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입력된 것이 대문자였다. 그러면 이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소문자를 바꾸라고 했네요. 소문자를 바꿔라. 그리고 출력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무슨 프로그램인 거예요? 대문자면 소문자로, 소문자면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고 만약에 문자가 아니다. 그럼 문자 아니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A를 입력했을 때 결국 A는 뭐예요? 알파벳이 맞다라고 되는 거고 당연히 뭐예요?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만약에 B를 입력했다면 대문자 B를 입력했다면 알파벳이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소문자 B를 변환을 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알파벳이 아니니까 알파벳이 아니라고 출력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표준 입출력 함수 scanf, printf 요것은 범용령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자 하나의 입력 값으로 get, char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통 scanf에서 엔터 값을 삭제하기 위해서 요것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
버퍼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 버리는 것이 언더바 get ch 또는 get ch 2라고 하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는 직접형이고 이것은 에코 기능을 넣고 요거는 에코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출력은 언더바 put c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검사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ctype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is라고 하는 접두사를 써서 이게 문자인지 특수문자인지 그다음 제어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걸 변환하는 변환함수로 to를 붙여서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소문자로 변환하는 것 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함수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함수명을 딱 보고 얘가 뭐 하는 함수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